안녕하십니까. 에이준 조은성입니다. 네, 랍다컴퍼니의 김인석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네. 어제 제가 기사를 접하고 빠르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남기려고 합니다. 어제 기사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제 잠원동에 준비 중이었던 더 팰리스 73이 부지가 매각이 됐다는 소식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팰리스 73이 어떤 현장이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더 팰리스 73 같은 경우는요, 강남 반포에 위치한 쉐라톤 팔레스 호텔이죠. 40년 동안 강남의 최고 부지에 최고의 호텔로 군림을 하던 그 쉐라톤 팔레스 호텔 부지가 2020년도에 더 랜드라고 하는 시행사에 매각이 되면서 2021년도에 철거를 시작을 했고 이제 2023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했던 그런 부지입니다.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던 현장입니다. 지상 35층에 대지 면적도 2,700평이 됐고 2, 3년 전부터 분양을 시작했던 하이퍼엔드 주택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현장인데 안타깝게도 매각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여기가 규모뿐만 아니라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에 참여하면서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던 분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김 대표도 어제 고객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제 고객들을 통해서 저희는 먼저 이제 분위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매각으로 갈지는 예상도 못했고 고객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불만이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23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3년도 5월 말에 분양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6월 달 들어오면서 홈페이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욕도 먹고 노이즈 마케팅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 현장 자체가 순탄하게 가다가 본 PF 전환에 실패를 자꾸 하게 되면서 브릿지룬 연장이 이제 4회에 걸쳐서 연장이 되다가 지난 9월에 기한이 상실이 되면서 본 PF 전환에 실패를 하고 계속 시간을 끌던 와중에 이제 뭐 개인 투자자가 붙었다 아니면 뭐 다른 또 컨소시엄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을 접하던 와중에 최종적으로 어저께 결론이 나게 된 거죠. 결국은 스타로드 자산운용 컨소시엄에 이제 부지가 매각이 됐는데 어제 기사를 보시면 이게 사업의 연속성처럼 보여요. 기사 내용은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고객님들한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왜냐면은 저희조차도 이런 특이성이 있는 하이퍼엔드가 들어서는 걸 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업이 성공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했던 현장인데 이런 트로피 아파트가 상징적인 건물로서 자리매김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을 하신 고객님 입장에서 오히려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결론은 어제 저희가 통화를 다 했고 확인을 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부터 환불 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시행사 쪽에서 더 이상 팰리스 73의 사업 진행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계약자분들한테는 통보를 한 상황이고 기사와는 좀 다르게 아마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요즘에 뭐 르메리디안 호텔이라든지 라마다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호텔과 레지던스로 가게 될지 아니면 또 아예 새로운 모습의 하이퍼엔드 주택을 준비할지는 내년 뭐 이제 실제 매매 계약이 내년 2월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완료된 후에 이제 사업 방향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더 팰리스 73은 사업에서 이제 실패를 했다. 좀 재밌는 건 저희가 부동산 업계에 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고객님들만 좀 피해를 본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 더랜드라는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할 때 3,500억으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스타로드 자산운용 컨소시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격을 보면 5,500억이에요. 2,000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채가 한 4,000억 정도 되는 부채가 있었고요. 그럼 그 부채를 탕감을 한다고 해도 한 1,500 정도가 남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저런 사업에 이제 끌려왔던 거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었겠죠. 비용들을 해소를 해도 그러면 4,500억 정도는 충분히 이제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긴 시간 동안 청약을 하시고 시행사를 믿고 기다려왔던 고객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연 6%에 대한 이자는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이퍼엔드 주택을 이제 구매하시는 고객님이 그 이자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트로피 아파트에서 주는 상징성. 상징성과 그 팰리스 73에서 내걸었던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누리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통화를 했었던 계약자분 중에 한 분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팰리스 73의 중도금 자서 1일차가 바로 이번 달 14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끌다가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한 모양새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저희는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같은 사업에 있지만 저희는 시행사도 잘 운영되기를 원하고 계약하신 고객님들도 좋은 집에 입주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일인데 어쨌든 양쪽 다 피해를 봤다고 하기에는 고객님들만 더 피해가 큰 것 같아서 그 부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리고 좀 걱정입니다. 지금 더 팰리스 73뿐만 아니라 아직 기사화는 되지 않았지만 청담동의 루시아 더 테라스도 최근에 부지가 매각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기사를 접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수직습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더 테라스가 원래는 들어서기로 했던 그 공간에 사업이 조금 계속 부진하면서 공매까지 나왔던 현상이었어요. 공매로 나왔던 걸 걷어들인 이유가 대주단에서 공매로 나와봤자 이익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사업을 다시 진행시키자라고 상황이었거든요. 사업을 변경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강남의 알짜배기 땅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평당 3억에 매입을 했어요. 이 부분 또한 시행사 입장에서는 매입을 했을 때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익을 보려면 평당 2억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주단의 입장이었는데 평당 3억에 사게 됐으니 오히려 시행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강남의 하이퍼엔드 주택들이 잘 진행되는 곳과 어려운 현장들이 좀 나뉩니다. 저희가 어느 현장이라고 언급을 해드리긴 조금 힘듭니다. 시행사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저희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또 한 3군데가 아직 약속 기간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이 현장들 또한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더 팰리스 73과 루시아 더 테라스가 매각이 된 상태에서 타 현장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청약을 하신 분들도 그 중에서는 꽤 높은 계약 청약을 한 현장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계약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 무조건 이게 자금난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계약률도 높았고 어느 정도 계약도 됐었고 초기에 브릿지론을 받았을 때 그 계약률과 브릿지론이 점점 이제 연기를 하면서의 그 원하는 계약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는 만기 연장의 실패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시행이 좀 실패가 됐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분양 가격이 높긴 하지만 세대수가 적은 하이퍼엔드 주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잘해도 본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높은 분양 가격이긴 하지만 그 시공비를 되게 높게 측정하지는 또 않아요. 맞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시공사들 꺼려하는 이유가 있고요. 뭐 현대건설도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을 제외하고는 이제 세대수가 작은 하이엔드 주택들은 더 이상 시공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사업을 주최하는 것 말고 단순 시공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향후 좀 저희가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이엔드 주택들의 수요는 확실히 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수단으로서의 돈을 이제 많은 자산의 부를 이제 축적하신 분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잘 아시면서 이런 하이엔드 주택으로 이제 많은 관심과 수요가 몰리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어디로 이제 흡수가 될지 이 팰리스 73만 봐도 계약자들이 꽤 있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팰리스 73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나는 이제 그냥
지켜보겠다 이러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또 그런 트로피성 아파트를 보셨던 분들께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시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는 네.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쪽으로의 눈을 좀 돌리실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에테르노 압구정, 라브르 27, 그리고 최근에 분양을 시작한 상지 에스칼라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플렉스 73이 오피스텔과 일반 주택으로 나뉩니다. 이제 오피스텔 계약자와 주택 계약자는 제가 봤을 때는 확연히 다 나눠질 거예요. 아무래도 오피스텔 계약자들은 이제 법인 수요도 있을 것이고 자금의 대출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이엔드 주택을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라브르 27과 에테르노는 일단 오피스텔 호실이 없어요. 네. 상지 카일롬 에스칼라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고수요가 조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펜디카사가 오피스텔 있어요. 그것도 조금 수요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일반 주택을 매입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주택 나인원 한남이나 서울 아크로포레스트를 다시 매입하시기에는 가격 상승폭도 워낙 컸고 이미 구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트로피 아파트가 될 신규 현장들을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테르노 압구정 라브르 27이 오히려 다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자, 그럼 그 두 현장의 앞으로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라브르 27과 에테르노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면도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트로피성 아파트라는 거에서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에테르노 압구정 같은 경우는 완벽한 트로피성 아파트가 될 여지가 충분한 입지예요. 네. 그런데 라브르 27은 전편 영상에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조금 그런 트로피성 아파트에서 좀 빠져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약간 이면도로 쪽에 있기도 하고 조금 조용한 곳에 있죠. 네. 그래서 상징적인 건물이 될 만한 건 충분하지만 누가 봐도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니거든요. 대신 가격적인 메리트와 삼성동 개발 호재 안에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에서 조금 장점이 될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현장들이 지금 계약률이 뭐 완판 현장은 아니지만 계약률이 70%가 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모자란 공급에 네. 많은 수요가 또 몰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퍼엔드 주택들은 어느 정도 계약률 이상이 되면 점점 분양 가격들을 올립니다. 네,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급가는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이미 두 현장 모두 다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거예요. 맞아요. 이 계약률만 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은 손익분기점이 넘긴 시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플레시73 루시아토 테라스처럼 이제 사업지가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수요는 몰릴 것이고, 라브르 27과 에테르노 압구정은 이걸 관망을 하면서 가격대를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되는 부분입니다. 에테르노 압구정과 라브르 27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과 압구정에 네.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던 상지 카일롬 에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언주로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현장인데 여기 자체도 트로피성 아파트가 될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상시건설이 시공뿐만 아니라 시행을 직접 하고 있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장이 될 거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뭐 앞서 말씀드린 뭐 라브르 27이라든지 아니면 에테르노 압구정보다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규 사업지고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더 이런 수요층을 흡수하지 않을까. 기존의 상지 브랜드도 30년이 넘는 이제 브랜드로서 평판이 좋은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플레시73이 이제 매각됐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빨리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겼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